그래서 좋은 그림은 세상을 대신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다시 한번 바꿔버리는. 80대 화가가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린다는 건 이건 정말 큰일이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자기 스타일을 버리고 새로운 도구로 새로운 작업을 한 겁니다. 와, 호크니가 남긴 것은 그림을 보는 법이 아니라 세상을 다시 보는 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림도 남겼지만, 그리고 비싸게 남겼죠. 살아있을 때 1,000억이었는데요 그게 지금 돌아가신 다음에 얼마가 되겠어요. 그거 가져가신 분은 정말 부럽네요. 원근법과 사진을 부정했다, 의심했다 라기보다는 다만 그것이 호크니는 사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화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처럼 그리거나 사진을 그대로 찍거나 하는 그런 화가는 아니었어요. 일단 호크니는 사진이 현실을 정확히 잡아낸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사진은요, 찍으면 내가 이 순간 이 위치에 딱 고정돼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하지만 현실의 사람은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현실의 사람이 느끼는 거는 한순간에 딱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같이 현실을 모사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사람이 보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진은 2D의 스틸컷이지만 호크니가 생각하는 사람의 시선이라는 건 3D 동영상에 가까운 거예요. 계속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카메라는 세상을 멈추지만 인간은 세상을 조립한다 라는 개념으로요, 호크니는 그 조립 과정을 그리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크니는요, 사진을 이어붙여서 만드는 포토콜라주 이런 작품들을 만들기도 했어요. 한 장의 사진보다 여러 장이 합쳐진 사진이 호크니에겐 더 진짜에 그나마 가깝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개가 합쳐지면 이렇게 보기에 좀 이상한데 그 이상한 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지금 찍어서 이렇게 합성한 게 아니라 이렇게도 찍고 이렇게도 찍고 어제 찍기도 하고 내일 찍기도 하고 시간과 시점과 장소가 조금씩 다 다르게 찍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사진을 이렇게 합성해 가지고 만드는 그런 건데 이게 사실은 시점부터 시간까지 다 달라요. 이 입체적인 게 바로 인간의 시각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현대 미술의 피카소, 입체파다. 그걸 사진으로 구현했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호크니의 작품 중에 지금 요 보고 계신 거 피어 블러썸 하이웨이라는 이런 작품이 있는데, 이게 캘리포니아의 도로 그리고 표지판, 하늘, 사막 풍경을 수많은 사진 조각으로 붙인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이 재밌는 게 그냥 도로 사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로 위에 글자나 표지판 그리고 하늘, 길가의 쓰레기조차 이런 게 다 다른 거리, 다른 각도에서 찍어진 것을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포토콜라주로 만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진은 그냥 한 자리에서 이 전체 풍경을 딱 찍은 그런 거라면, 호크니의 사진은 내가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여러 경험들의 총합,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사진이라기보다는 포토콜라주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호크니가 원근법과 사진을 부정했다, 의심했다라기보다는 다만 그것이 인간의 어떤 보는 방법을 담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근법 같은 경우에는 서양 미술의 아주 절대적인 규칙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지점에서만 세상을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내가 이걸 기억할 때도 딱 이 장면, 이 시간만 기억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의 총합이 이 우리 기억의 시작이야 라는 식으로 말하자면, 그는 원근법을 부정했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인간의 보는 경험이죠, 보는 방법, 그 경험이 하나의 시선으로 고정되다, 이런 것들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방법 자체를 좀 다르게 봤다라는 거고요. 호크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림을 보는 법보다는 세상을 보는 법, 요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작품이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호크니한테 그림은 현실 복사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복사하는 건 카메라가 제일 잘하고, 뭐 요즘에 동영상 같은 경우도 이제 엄청 좋으니까. 근데 그림의 진짜 힘은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를 내가 생각하고 깨닫게 해주는 힘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보는 게 아니죠. 내가 호크니의 수영장을 보면 이 수영장은 왜 그럴까? 여기 길가의 쓰레기를 보면 저 쓰레기는 왜 저렇게 표현돼 있어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보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호크니는 아이패드 같은 경우로 디지털 화면 같은 경우도 하는데 굉장히 손그림처럼 그 따뜻하게 그렇게 보이는 그림도 그리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카메라는요 한번 세상을 멈춰 세우는 거지만, 그런데 사람은 두 눈과 기억으로 계속 세상을 재조립하는 거예요. 조립하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자 하는 게 호크니의 그림이었고, 우리가 실제로 보는 방식에 더 가까이 가려는 시도들을 계속 죽을 때까지 하신 거죠. 그래서 좋은 그림은 세상을 대신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다시 한번 바꿔버리는, 뭐 이렇게도 봤지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꿔버리는 그런 것들이 좋은 그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호크니가 계속적으로 새로운 도구를 받아들이면서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얼리 어댑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구 나왔어. 너무 재밌어. 와, 아이폰으로 할 수 있어? 뭐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뭘 생각했냐면 이걸로 다르게 볼 수 있을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진기 나왔을 때 사진기 받아들였죠. 팩스와 복사기도 썼고요. 그리고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나오니까 그걸로도 또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묻는 거예요. 이게 야, 요즘 도구, 젊은 도구를 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고 다르게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젊은 도구를 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젊은 질문을 계속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0대 화가가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린다는 건 이건 정말 큰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화가라는 건 자기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죠? 내가 어떤 스타일이 있고 그 스타일이 고정돼서 이제 나중에 그림만 봐도 아, 누구 풍이야, 누구 작품이야 알 수 있는 게 보통의 화가거든요. 그런데 호크니는 반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스타일이 고정되고 그래서 아, 저 사람 풍이다, 호크니 풍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호크니는 나이가 들수록 자기 스타일을 버리고 새로운 도구로 새로운 작업을 한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런 거장이 사실은 아이패드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더 잘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보다 자기가 못할 수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초보자가 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새롭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정말 대단한 그런 생각을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젊음은요, 최신 기계를 쓰는 게 아니라 다시 서툴러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 이게 진짜 젊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호크니 같은 경우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젊게 살다가 젊게 작업하다 돌아가신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호크니는 한 가지 스타일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이렇게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초상화, 그 다음에 포토콜라주도 있었고 요크셔 풍경, 노르망디 풍경 하면서 자기가 살았던 곳으로 이제 좀 바뀌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제도 조금씩 바뀌고 테마도 바뀌고 아이패드 드로잉까지 계속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호크니는 회화만 그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드로잉, 판화, 무대 디자인까지 하기도 하고요. 사진까지 남기는 그런 작가입니다. 다양한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왜 그랬냐 말하자면 제가 생각하기엔 일단 이름값 높아졌기 때문에 굳이 호크니풍 안 해도 이건 데이비드 호크니 거야 라는 순간만으로도 먹고 살만하지 않았을까. 죄송합니다. 미술 애호가 분들한테는 죄송하고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계속 무명이면 이거는 내 거야 이런 스타일의 고집을 할 수 있었는데 어느 정도 거장의 반열에 올라가니까 그때 이 거장에 머무르지 않고 그게 더 대단한 거죠. 거장에 머무르지 않고 또 다른 스타일을 찾아간 거니까. 근데 여기까지 못 가면 이걸 가기 위해서 자기 스타일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정말 대단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호크니한테는 호크니스러운 그림이 되게 중요한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만 호크니스럽게 보는 법, 호크니스럽게 접근하는 것, 이런 게 중요했던 화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젊다는 건 태도의 문제입니다. 80세가 넘은 호크니가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걸 보고 그러면서 새로운 걸 남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인이 아이패드를 썼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세상을 익숙하게 보지 않고 늘 새롭게 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늙는다는 건요, 나이가 든다라는 게 아니라 새롭게 보려는 시도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 내가 어떤 길을 가면은 늘 가던 길만 고집하는 것. 조금 오늘은 햇살이 좋으니까 다른 길로 돌아가 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고 늘 하던 것, 먹던 것, 살던 것 이런 것들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게 이제 늙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거부감? 힘들어. 나 이거 못해.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런 태도, 그 늙음이 찾아오는 그런 징조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늙음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뭔가 하고요. 맨날 마시는 것만 마시지 말고 술 말고요. 그 음료 같은 것도 여러분 편의점에서 고르면 정말 맨날 마시는 것만 찾잖아요. 근데 이거 새로 나왔네? 라고 하면서 새로운 것도 한번 마셔보고 안 가던 길도 한번 가보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태도가 아닐까. 그러면 또 몸에서도 그런 기운이 나와가지고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동안으로 보이고 조금 더 젊게 사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호크니가 우리에게 남긴 건 당연히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물론 그림도 남겼지만 그리고 비싸게 남겼죠. 살아있을 때 1,000억이었는데요. 그게 지금 돌아가신 다음에 얼마가 되겠어요? 그거 가져가신 분은 정말 부럽네요. 근데 원래 1,000억을 투자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많으셨던 분이니까 그거는 부러워할 것도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든 보는 방식 자체를 계속 바꾸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의미, 새로운 자신의 느낌들을 찾아간 거잖아요. 그게 어떤 도구를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테마가 그럴 수도 있고요. 햇빛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게 하고요. 수영장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게
접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호크니가 남긴 것은 그림을 보는 법이 아니라 세상을 다시 보는 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미술을 항상 접하는 건 아니니까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다, 세상을 다시 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남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조금 더 낯설게, 그리고 그 낯선다라는 건 살아있다, 생생하다라는 것도 되니까 그렇게 낯설게 젊게 만드신 분, 그런 어떤 보는 방식을 남기신 분이 바로 데이비드 호크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